이제까지 집 내부 2, 3층 영상을 차례대로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습기 가득하고 또 누수까지 생긴 정말 최악의 지하실을 저희들만의 스튜디오로 꾸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하실은 사실 저희에겐 참 골칫덩어리였어요. 보통 옥상에 대한 로망은 있지만 지하실에 대한 환상이나 기대는 없잖아요. 또 처음 집을 인수받을 때의 상황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바닥에는 5cm 정도 물이 차 있었고 또 여기저기 오래된 짐들을 보니까 머리가 정말 어질어질하더라고요. 일단 이사 올 때 인테리어 업체에서 물을 다 빼줬었고 공사는 벽만 단열재를 대기로 했었어요. 페인트 마감까지 하면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딱 단열재까지만 마감을 한 다음에 세를 내놔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가격이 300 정도 나왔어요. 나중에는 결국 위층 비용이 너무 초과돼서 지하 공사는 아예 빼버렸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이건 정말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벽이며 바닥에 습기, 물이 막 차오르고 고이는 거예요. 게다가 막 누수까지 있는지 천장까지 막 얼룩덜룩 됐어요. 제습기 큰 거 2개를 사서 돌렸는데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옆집 아저씨나 또 동네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이구동성으로 조언을 해줬는데 집수정을 설치하래요. 이때 집수정 단어를 처음 들었는데 이 동네가 굉장히 습해서 대부분의 이런 주택 지하실들이 다 이 모양이라서 버려져 있다고. 집수정을 설치한 곳만 뭐 계속 쓰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집수정이라는 게 뭐냐면 사방에 벽 아래에 고랑 같은 물기를 파서 한쪽으로 모은 뒤에 그 모터를 이용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랍니다. 요즘은 건물을 지을 때 이미 설계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기에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집 근처에 있는 업체에 문의를 했는데 세상에 1,500만을 달라고. 오마이갓. 벽에 단열재도 300만 원이 비싸서 뺐는데 집수정이 1,500만 원이라니까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게다가 집수정으로 끝이 아니라 그 앞에 벽을 쳐서 만들어야 하는데 이건 또 별도 견적이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 견적을 냈는데 마지막에는 인기통에 올렸습니다. 그나마 인기통에서 500만 원 해주신다는 분이 계셨어요. 견적을 내러 집에 오셨는데 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처음엔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에 너무 안심하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지하실 공사는 이제 목공사랑 마무리 작업이 남았는데 집수정 사장님이 처음 이야기와는 다르게 좀 견적을 많이 내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곳을 또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인기통에서 목수님을 구했는데 이제 공사가 저희 집수정 앞에 석고보드로 이중벽 만드는 거랑 또 가벽 만드는 게 남았었어요. 이 2가지를 해서 250, 250 해서 500에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목수님이 혼자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기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짧게 요약을 하자면 처음에는 일찍 오시고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늦게 나오시고 내려가도 계시지가 않고 날마다 새로운 분이 대신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석고보드 이중벽 마무리를 거의 한 시점? 그래도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잠적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밤에 문자를 틱하고 보내셨어요. 내일 아침에 자기 짐 공구 다 가져가겠다고. 근데 저희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왜 그러시냐 그래도 대답도 없고 혹시 몰라서 이제 지하실 문을 그 전까지는 계속 열어놨었는데 잠궜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왔다 가셨는지 문자로 막 욕을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사이코패스인가? 신고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굉장히 무서워서 CCTV를 달고 또 이분 대신 오셨던 마지막 분이 한번 집에 오셨는데 자기도 3일분 일당을 받지 못한 상태래요. 그리고 이분이 날마다 술 마시고 그 다음날 나오지 않는 거였고 아마 면허도 취소됐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분 말로도 인기통이 편하긴 하지만
검증되지 않는 이런 분들이 많아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욕한 건 끝내 사과를 받긴 했어요. 하지만 좀 정신적인 피해가 컸어요. 그 이상한 목수님 덕분에 한동안 공사가 중지됐었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결론적으로는 지인에게 소개받은 목수님을 통해서 마무리 공사를 했습니다. 목수님도 참 괜찮았는데 무엇보다 사모님이 좋았어요. 아, 그리고 가격은 그 이상한 목수님이 되게 견적을 싸게 불렀었나 봐요. 그분의 한 2배 정도 더 드렸는데 그래도 이것저것 서비스를 많이 해주셔서 괜찮았어요. 이제 가벽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마감을 해야 되는데 제 1순위는 페인트였지만 페인트는 밑작업, 통상 퍼티 작업이라고 하는데 빠데라고도 부르죠. 되게 좀 비싸거든요. 근데 저희 집 지하가 쓸데없이 넓어서 뭐든 견적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안으로는 벽지를 그냥 바르는 거. 페인트 업체 2곳, 벽지 3곳 정도를 상담하고 견적을 받았는데 벽지가 이게 또 생각보다 저렴하지가 않더라고요.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벽지는 270 전후, 페인트는 300만 원 전후였어요. 그런데 또 벽지는 벽만 마감을 하지만 페인트는 벽에다가 천장, 또 외부에서 내려오는 계단까지 포함된 가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페인트로 결정을 했고 지금 페인트로 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인트 작업 전에는 바닥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바닥이 굉장히 싸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집수정 사장님이 그렇게 뭐 바닥은 어차피 한번 글라인더로 갈아야 되는데 비용이 얼마 안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런데 집수정 사장님이 공사하면서 바닥에 시멘트를 제대로 청소를 안 해서 이게 다 굳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정말 이게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와서 결국 남편과 제가 스트리퍼로 사서 시멘트를 긁어내고 에폭을 바르기로 했어요. 그나마 페인트 사장님이 작업 며칠 전에 집 내리러 오셔서 보시고는 바닥과 벽이 만나는 곳을 먼저 이렇게 발라주시고 요령도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지하실 전체 공사에서 만난 사장님 중에서 가장 시간 약속도 잘 지키고 공사 일정도 말한 그대로 4일인가 딱 맞춰서 끝내주시고 제일 군더더기였고 프로다우신 분이었습니다. 정년기 분들이 남았어요. 전화를 하시면은 그 사람이 가져간 날이 있어. 어떠한가요? 페인트 도장이 끝난 후에 다른 곳 공사 때문에 마무리를 못하고 가셨던 목수님이 다시 오셔서 유리, 타일 등을 모두 마무리해 주셨어요. 제가 지하실 공사를 한 번에 다 올리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녹음한 내용도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길었는데 편집으로 절반 이상 잘랐습니다. 그래도 길어서 본격적인 지하실 디자인이라든지 인테리어는 다음 편에 지하실 룸투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편은 예쁜 영상 많으니까 꼭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